1994년도에 입원했었던 당사자면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또 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보내줬던 그 당사자와 가족의 해야 될 일 그거부터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틀면서 이 스크린을 틀면서 저의 그냥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메일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지금 올해 45이 됐는데 75년생이고 부산에서 저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까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10살 때 되던 해 부모님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위기가 왔었고 어머니 아버지와의 다툼이 또 많이 생기면서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는 이런 병을 겪는 분들은 좀 예민하면서 까칠하면서 또 착한 척을 많이 하죠.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반면에 또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이게 좀 겁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부족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성장 환경에서 제가 가족 구성으로 말하자면 누나 둘의 여동생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다 보니까 귀하게 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강하게 커서 남자답게 크고 씩씩하게 커서 그렇게 잘 살아주길 바랬는데 저는 기질상 좀 예민하고 좀 섬세한 아이여서 아버지의 기질에 맞지 않는 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볼 때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께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겁이 꽤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아버지의 원하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구에서 많이 사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학교를 대구 상구로 가셨는데 원래 경북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아버지가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좌절이 있었어요. 시험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교 하면 또 잘 나가는 학교였는데 아버지의 그런 어떤 좌절된 꿈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누나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의 그런 걸 따라줬는데 저는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제가 그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막 권투도 시키고 나이도 많은 형들하고 권투도 시키고 막 운동도 시키고 태권도도 시키고 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남성적인 운동들을 막 하면서 지냈는데 속으로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항상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좀 강한 성격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반면으로 이제 저를 감싸려고 많이 했겠죠. 아버지가 이제 많이 혼나니까 감싸주려고 했는데 이제 서로 갈등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양육 태도가 이렇게 강압적이면데 어머니는 과잉보호하시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받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가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포크레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거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집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저는 예민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신경증 같은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하거나 이렇게 불안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자주 아팠어요. 코피도 자주 쏟고 배도 자주 아프고 그리고 몸도 막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날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집안에 또 옛날에는 대가족 문화잖아요.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뭐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고 기사들도 같이 모여 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몸이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10살 때부터 했는데 더 종교적으로 이제 성장한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을 잊고
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갈구함이 되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몸이 아프니까 낙이 없잖아요. 사는 낙이 없으니까 영원한 가치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면서 또 뭐 이제 성당 다니다가 이제 개신교로 오긴 했는데 이제 막 성당에서는 복사도 막 7, 8년 동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가정에 어릴 때부터 섬세한 아이로 컷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학교 시절에는 이제 모범생적인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사자이신 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실 건데 주로 모범생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양심이 곱고 또 융통성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런 병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이 없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생각의 폭이 좁죠. 그래서 뭐 하나를 생각하면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성격이 곱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양심이 너무 곧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막혀버리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향을 가졌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업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아까 저기 당사자 누구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학교 시절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중 남고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이제 학교 나왔는데 이런 가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 선후 관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이렇게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하고 싸우다가 선배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그런 사건을 몇 번 겪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피해 망상까지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왠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욕을 하는 것 같고 뭐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피해 망상에서 피해 사고에서 피해 망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들여다보고 혹시 욕했나 안 했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제 남을 되게 의식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겪는 사람들 보면 청소년 때 그 발달 과제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상 속의 그런 청중과 그 개인의 우화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게 청소년기에 넘어가야 되는 어떤 발달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거는 남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인데 그런 부분과 개인적 우화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거든요. 나만 이상하다, 나만 특별하다 이런 의식을 청소년 때 갖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넘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한 인격체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통과돼야 될 발달 과제를 제가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생각이 탁 잡혀버리면서 이제 나 안에서 이제 어떤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상처를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처가 계속 있다 보니까 내 안의 세계에서 방어를 하는 거죠. 계속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는 게 망상과 한청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대화하고 풀고 내 감정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저 사람 생각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또 저기서 내가 배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내 세계에 갇혀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것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어. 어떤 피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생각이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증이 사춘기 시절에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발달하지 못하고 태아가 되는 거죠. 발달 과제를 못 넘어가고 이제 그 상태에 머무게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정체된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런 경우를 계속 겪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건과 의학과에 처음 입원하게 된 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근근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근데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또 환청망상 같은 게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막 죽고 싶고 대인공포도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 앞에 피해 다니고 막 이제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부생활을 하다가도 막 도망치듯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근히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도로공사에 일을 하는 이제 청년 보조 기사로 이제 일을 하라고 했는데